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것 학생부 읽기입니다. 학생부 읽기. 그 유튜브 채널을 뭘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부 읽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목은 형식상 학생부 읽기라고 돼 있지만 본질은 이제 읽기가 더 포인트가 됩니다. 학생부 분석 뭐 이런 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읽기,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정보를 수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소재를 학생부로 한 이유는 이제 이 학생부 분석이 본질은 아니라고 했지만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학생부 분석하는 거 보면 웃겨서라기보다 이게 오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학생부가 이게 이제 대학 입시랑 관련이 된 건데 이 입시 시장이 이제 가짜 뉴스가 아주 그냥 난무하는 동네예요. 가짜 뉴스에 속으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속아요. 가짜 뉴스를 극복하는 방법, 이걸 글을 잘 읽으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문해능이라고 하는데 문해능을 업하면은 가짜 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채널, 이 유튜브 동영상 볼 분들이야 뭐 학생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교사, 뭐 강사 뭐 있을 것 같은데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대입과 관련된 거 조금만 언급할게요. 나중엔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이제 선발 방법, 이걸 전형이라고 하는데 전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수능 전형 이런 거 있죠. 수능 전형은 이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 그다음에 내신 전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건데 요 두 전형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합니다. 성적이라는 건 보통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정량평가. 근데 이러한 이제 성적 중심 전형에 대비되는 전형이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종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성평가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정성평가라는 의미는 숫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종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합격,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아니라고? 그렇다고. 이제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얘기가 학종은 뭐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긴 해요. 이게 전형적인 가짜 뉴스인데, 아니 내신 전형이 따로 있는데 뭐하러 학종에서 내신으로 선발을 합니까? 학종에서 내신이 고려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정량적 고려가 아니라 정성적으로 고려가 돼요. 그러면은 정성적으로 고려가 되면 숫자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학종은 내신 전형은 아닙니다. 그걸 일단 인지를 해줘야 되고, 뭐 학종은 뭐 출신 학교로 선발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진짜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논할 바가 아니야. 말을 하면 입이 더러워져. 자, 학종에서 이루어지는 정성평가는 무엇인가? 학생부에 보면은 기록이 있어요. 기록, 관찰된 기록이 있어요. 누가 관찰하냐면 교사가 관찰한 기록입니다. 교사가 한 학생을 관찰한 결과물을 학생부에 글로 기재를 하죠. 글로도 기재하고 뭐 숫자로도 기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사가 뭐 한 명의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 교사가 관찰을 합니다.
근데 이 여러 교사가 관찰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등장해요. 뭐냐면은 이 관찰의 대상은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학생 한 명이거든. 관찰하다 보면은 이 학생의 어떤 특징 이게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어떤 한 사람을 관찰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본 거나 다른 사람이 본 거나 비슷비슷한 면들이 나타난다고. 그 특징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역량이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역량. 학생부 종합 전형은 바로 이 역량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읽기를 통해서 역량을 도출하는 과정을 아이고 쏘리 도출하는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부를 소재로 이런 역량 도출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글에 익숙해질 것이고 정보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학생들이 뭐 학생부 분석을 하고 뭐 그럴 필요는 뭐 그렇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네. 있긴 있네. 왜냐면은 학생부를 통해서 일종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아 성찰이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요거 경험하는 건 좋거든요. 그 다음에 학부모나 교사들 혹은 학원 강사들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겪을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도움, 잘못된 도움 말고 그 잘못된 도움도 나중에 그 사례 한번 얘기할 건데 이거 참 빙딱들이 하는 도움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오늘은 이 학생부 읽기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을 밟을 건데 그 학생부를 보면 학생부에 그 항목들이 있어요. 뭐 인적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세부등 뭐죠?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 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특을 가지고서 이 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걸 한번 잠깐 볼 겁니다. 자, 여기 어떤 학생의 학생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행특 및 종합 의견 부분입니다. 요 위에 게 1학년이고 이게 아래 게 2학년인데 뭐 1학년 뭐 위에 거는 1학년 담임 교사가 썼을 것이고 아래 건 2학년 담임 교사가 썼을 것인데 그 뭐 서로 다른 교사겠죠?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을 관찰하다 보니까 같은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1학년 거 볼게요. 입학 직후에는 다소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근데 지필평가 이후 학교 생활에 대해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2학기에는 반장 후보로 출마했다. 뭐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장에 선출되진 않았는데 낙담하지 않았다. 등등등등.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돋보이더라. 수업 이해도가 뛰어나다. 수행평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한다.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여기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 뭐 이런 거는 이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쉽게 검증이 되죠. 성적표 보면 되지. 내신 성적 보면 될 거고. 그 외에 또 보면은 뭐 기타, 베이스 기타 등의 악기 연주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들 있고 사교육 도움 없이 일일 스터디 플래너를 활용해서 자신이 정한 원칙과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교육 도움 없다 이것도 좀 유의미한 말인데 저희 대학교 우리는 사교육에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어요. 근데 대학교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는 사교육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교육에 도움이 없다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맞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 안 그래요.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입증될 자료들이 학생부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전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했으면 진짜 우수한지 여부는 이게 제일 쉽게 입증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 얼마인가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우수함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얘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례를 보면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쉽게 입증되는 거 사교육 도움 없이 이것도 쉽게 입증돼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게 1학년 관찰인데 정리를 하면은 크게 드러난 게 이거네요. 이 학생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적극적인 어떤 사례로서 반장 후보로 나서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적극적인 모습이고, 또 이 학생의 경우 악기, 이제 베이스 기타 재능이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성적 우수하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1학년 담임 교사가 관찰해서 여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2학년 거 보겠습니다. 온화한 성품으로 교우 관계가 좋다. 학기 초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갈수록 재치있고 유쾌한 면을 드러낸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쵸. 요거 지금 요 부분 조용 내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갈수록 재치있고 유쾌하더라. 바로 이 소극에서 적극으로 변하는 모습이 2학년 때도 똑같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학년 교사가 관찰한 것과 2학년 교사가 관찰한 게 동일하네요. 그럼 이 학생의 특성 하나는 분명해지네. 소극에서 적극으로 가더라 이런 거. 그 외에 이제 뭐 1인 1 역할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고요. 여기도 또 이런 얘기가 있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여기도 이제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학년 교사도 같은 걸 관찰했네. 근데 뭐 아마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 아마 이런 거로 하겠지. 우리 대부분이 학원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담임 교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1학년 교사든 2학년 교사든 이 학생의 어떤 생활 리듬을 보면서 얘는 학원 안 다니는구나 이게 관찰이 됐을 수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어도 이제 다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일단은 뭐 1학년 교사도 사교육 도움 안 받았다고 했고 2학년 교사도 사교육 도움 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사교육 도움은 안 받는 것 같아요.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학업 성적 우수 여기도 또 나왔네. 이 전교과 성적 우수랑 비슷한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쉽게 설명해줘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밴드부 결성 시 연습 시간과 연습실 사용 지도교사 섭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든 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생님을 설득하여 밴드부를 결성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이 하나 드러나요. 밴드부를 결성했대요. 근데 1학년 때 뭐가 있었죠? 기타, 베이스 기타 재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네. 밴드부랑 관련되는 거네. 그다음에 밴드부를 결성했다는 자체는 일종의 소극에서 적극이라기보다 적극적인 행동 양식에 해당이 되죠. 요거 이제 드러났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섭외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견을 수렴하고 선생님을 설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밴드부를 결성했대요. 의견 수렴. 1학년에도 그 비슷한 말들이 있네. 선생님들과 친구들 조언을 경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우리 지금 요거에서 봐야 될 거 1학년과 2학년 파트 일종의 행동 태도가 분명한 거 하나 드러났죠. 소극에서 적극으로 가는 모습.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변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러니까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응하면서 능동적으로 태도를 바꿔가는구나라는 게 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TER.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기 1학년과 2학년 행특 읽은 거로는 일단 태도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역량 부분, 이 역량이라는 거 특히 학업 역량 부분은 아직 명료하진 않습니다. 명료한 거 일부는 있네. 뭐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거 이건 있긴 있는데 근데 성적이 우수하다고
대학에서 너 우리 대학 와봐 이러진 않아요. 그 성적 우수가 실질적인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거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뭘 봤냐면은 학생부가 여러 교사의 관찰이라는 사실을 요 행특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여러 교사가 관찰하는데 했는데 이렇게 공통점이 드러난다는 사실, 변화의 공통점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